염색. 자, 반드시 새치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연모제. 시중에서 팔던 게 우리가 연모제 일제하고 이제하고 구별되어 있는 연모제 있죠. 일제하고 이제하고 혼합을 하는 그 연모제를 산화 연모제라고 그래요. 산화 연모제. 자, 이 산화 연모제 그냥 일제하고 이제 섞어 쓴 거예요. 일제는 알칼리하고 그 다음에 색소, 이게 주 원료고요. 이제는 물하고 과산화수소예요. 그리고 보통 이 과산화수소는 6%짜리가 많이 배합이 돼 있어요. 우리 헤어살롱에서는 3%나 9%짜리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판매하는 건 6%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연모제 일제만 꺼내놓으면 하루 종일 꺼내놔도 아무런 색도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제 배합이 되어 있는 알칼리하고 이제 배합이 되어 있는 과산화수소하고, 자, 이 아이는 여자예요. 여자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음이온을 발생시키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남자예요. 양이온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것을 산화열이라 그래요. 산화열. 자, 산화열이라 하는데 이 산화열이 하는 역할은 이 색소를 발색을 시켜요. 본래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연모제에 일제 배합이 되어 있는 건 색소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간접염료라고 해요. 간접염료. 자기 혼자 절대로 발색이 안 돼요. 뭔가 열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 열이 산화열인데 산화열로 이 간접열수가 이제 발색이 되고, 그리고 일제 이제 도포를 하면 약간의 모발에 열이 발생이 되겠죠. 열이 발생이 되면서 둘이 만난 산화열로 이제 탈색이 되고, 어디 모피질 안에, 모발 안쪽으로 모피질 안에 탈색이 돼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탈색이 되겠죠. 그 자리에 이제 색소가, 여기 있는 색소가 중합을 이루는 게, 색소끼리 중합을 이루는 것이 이 산화 연모제의 전반적인 구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새치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2N이나 3N이나, 안 그러면 뭐 아주 새까맣게 하시는 분들은 1N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새치 연모제일수록 이제에 아니면 일제에 알칼리 양이 좀 적기는 해요. 근데 새치 연모제를 염색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염색하고 나서 흰 머리카락이 한 가닥도 안 보여야 돼. 그저 뭐 보이면 짜증나 그냥. 그러니까 이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 색소를 무지무지 많이 넣어요. 그리고 이 색소를 발색을 시켜주고 자주 염색을 하니까 그 안에 두피 자극이 생기잖아요. 두피 자극을 줄이고 이 발색을 도와주는 그 촉매제라는 게 있어요. 촉매제. 두피 자극 줄이고 색소를 빠르게 저기할 수 있는, 발색할 수 있는 그 촉매제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중금속입니다. 그런데 촉매제는 바로 철성분이에요. 근데 그 모발에, 요 집에서 염색했던 모발에 파마약을 바르면 파마약의 색깔이 핑크색이나 보라색으로 색깔 싹 바뀌어버리죠. 그게 뭐냐면 모발에 누적이 된 촉매제 이 철성분이 파마약에 배합되어 있는 치오나 시스테인이나 시스타민, 환원제 있죠. 그 아이가 모피질 안쪽에 침투해서 SS값을 절단시켜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환원제를 산화를 시켜버리고 색깔이 핑크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염색했던 솔을 이렇게 가끔 하얀색 솔에 파마약을 바르면 이 안쪽에서 보라색으로 색깔이 싹 바뀌는 거 보셨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산화 연모제 안에는요 반드시 알칼리하고 과산화수가 들어있고 요 철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색채 염색을 염색을 자주 하니까 두피자극 줄이고 그냥 색소 유지력이 길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 모발에 들어는 녹냄새가 나고 한다라는 것은 염색약 일제를 제대로 헹구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계속 모발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고가의 파마약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죠. 조금 저가 염색을 쓰시면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하는 염색이 나쁜 게 아니고 발라서 너무 많이 바르고 너무 오랜 시간을 둬요. 그리고 우리 헤어스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샴푸가 안 되죠. 무엇이 남겠어요? 그리고 요 산화열이 1제하고 2제하고 만나서 발생되는 게 산화열이고 또 쓰고 남았던 염색 후에 알칼리하고 과산화수가 지속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들끼리 발생이 되는 거고 이 아이를 시술 후 시술로 모발에 알칼리하고 과산화수가 남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또 열을 발생을 시킬 거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발 쪽에서 계속 열을 발생시키니까 염색을 자주 했던 모발이 촉촉해요, 건조해져요. 건조해진 이유가 바로 이 활성산소가 열을 발생을 시켜서 모발이 본래 갖고 있는 그 수분을 다 증발시켜서 모발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몸 안에 활성산소는 일부 발암물질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색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알칼리고 과산화수인데 이 아이들이 모발에 누적되면 모발은 계속 지속적으로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염색을 자주 해서 모발 자체 pH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그 열 때문에 모발 자체 수분이 날아가서 건조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모발의 산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염색을 자주 하니까 이 안에 경화제를 염색을 자주 하면서 모발이 얇아지면 이 염색량 나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요즘에 경화제를 많이 넣어서 가끔 보면 염색약 안에 시스테아민, 오늘 이야기할 건데 시스테아민 HCL은 이게 이 아이를 파마약에 집어넣죠. 염색약에 집어넣으면 절대로 배합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요 염산염 HCL을 뺀 시스테아민을 넣어서 염색을 하면서 모발을 조금 더 단단해지게 하는, 이게 가장 큰 지금 현재 집에서 하는 염색이나 세치 염색을 자주 하는 모발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치 염색을 자주 하면 모발이 막 끈적거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딱딱해진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암모나이트이고 오징어 먹물이니 이런 것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아이가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술 후에 알칼리하고 과산화수가 나와서 계속 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약하고 모발하고 전체를 딱 경화시켜주는 게 딱딱하죠. 이래서 세치 염색을 자주 했던 모발이 파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무조건 샴푸. 샴푸.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 최대한 따뜻한 물로. 그 다음에 이런 모발의 특징이 있어요. 물에 잘 젖지도 않고 딱 나와서 타운 드라이 하고 돌아서서 나오면 또 축축하게 말라져 있어. 그죠? 거의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해. 샴푸하신 다음에 1차 도포는 펌제 양이 상당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런 열펌약 있죠. 열펌 크림 타입에 여기에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이 배합되어 있는 파마 안 돼요. 무조건 치료. 왜 그런가 하면 이 치료를 도포해서 모발에 누적이 된 철성분을 다 산화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딱딱하게 경화를 다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요 아이로 모발의 방향을 전달시켜서 이렇게 마르다 보면 뭔가 약간 스며든다, 부드러워진다는 느낌. 그 정도로 딱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요 액상 타입의 치료를 2번, 3번, 5분 단위로 계속 도포하고 걷어내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처음에 크림약을 발랐을 때 색소가 별로 밀려나지 않아요. 근데 요 액상약 도포하고 싹 걷어낼 때부터 갑자기 연모제 색깔이 조금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2번, 3번 하다 보면 뭐 뭉탱이로 빠져나와. 뭉글뭉글하게. 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하다 보면 끝에 염색을 자주 했던 모발 쪽에서 갑자기 모발 자지러지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PPT를 딱 도포해서 자지러지게 하는 물질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때 헹궈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 세 번 딱 연화시키고 나서 윤기가 쫙 올라올 겁니다. 깨끗하게 헹구세요. 일반 펌이든 열펌이든 깨끗하게 헹구고 헹군 모발에 그냥 또 다시 치워 발라요. 제발 좀 멀티펌제나 그런 거 좀 바르지 좀 마. 딱딱해 죽겠는데 거기다 또 딱딱해지느냐 또 만. 왜 이 치유를 무서워하세요? 미용사가 약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치유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활동성이 가장 강해. 모발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모발 전체를 관통시킬 수 있는 건 치유밖에 없어요. 시스템은 안 되고 시스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차 연화를 충분히 본 다음에 모발이 갑자기 너무 거칠어져 있다든지 뭐 모발이 두꺼워서 막 거칠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멀티펌제 쓰면 되지만 대부분 새치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 정도는 시스테인 한 번 정도는 치료 한 번 정도는 뭐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인 약을 돌려 써야 되는데 똑같은 약만 계속 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라면만 계속 먹이고 그 먹는 음식도 그런데 편식을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경화도 풀 줄 알고 또 경화를 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더 복잡해져. 더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자, 일반법 옛날에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서울은 뭐 이제 10대 19살짜리도 들어와 있고 젊은 적인데 어제 사실 제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를 불러서 파마를 했는데 걔가 계속 칼라 샴푸만 쓰는 모발이에요. 칼라 샴푸만. 뭐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모발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어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약을 발랐는데 바르자마자 뭐 막 핑크색, 보라색 쫙 밀려 나오더라고요. 야, 칼라 샴푸도 그것도 오래 쓰니까 색조도 다 누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윤기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헹궈서 어제 이제 일반 롯두로, 뿌리 잡고 롯두로 컬걸어줬는데 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래서 안 나왔군요. 뭔가 칼라 샴푸 나빠, 집에서 하는 염색 나빠, 헤나 나빠,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나빠.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예, 받아들여야 돼. 또, 자 이제 이런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내용 주변 그 거래하는 재료상 아저씨한테 백날 천날 발라봐야 얘기해봐야 자기들은 없는 거면 왜 나쁜 거라고 자꾸 얘기해요. 왜 그거 없는 거 나쁜 거만 찾느냐라고 얘기해요.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원장님들은 진짜 재료상 잘 만나야 됩니다. 내 판자가 어떻게 바뀔지 뭐 그 사람에 의해서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재료상 한두 군데만 거래하지 마요. 서너 군데 거래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로 내가 쓰던 내가 편한 그러지 마요. 그 집에 없는 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파마약 자체가 다 좋은 것도 없지만 내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파마하고 염색 쪽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재료상 뭐하러 거래를 해요. 뭐 저 인터넷에 들어가면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주문만 하면 바로바로 내일 아주 택배로 다 와서 깨진 것도 다 보상해 주는데 또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 얼른 내려놔요. 안 돼요. 그거 갖고 되면 아침 생각해보세요. 낮에 2시에 오라니까 오잖아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 지금 문제. 뭐 경력이 짧든 길든 지금 바뀐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거기에 배워야 돼. 익히셔야 돼요. 기존의 방법 갖고 안 되는 걸 보고 자꾸 거기다 비교해요. 그러다가 진짜 파마가 무서워집니다. 또? 퀴즈 원장님? 질문? 이분은 제가 상주, 문경에서 상주 바로 우리 동네잖아요? 거기서 교육할 때 또 오시라고 그래갖고 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봅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여러 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한 번 익혀놓으면 평생 써먹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이걸 내려놔야 되지 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요. 어디 가서. 비교해서 뭐 어디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괜찮아요? 또?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조금 까다롭지만
이제 파마약 이야기 좀 해보죠. 파마약. 도대체 연화는 무엇인지. 예전엔 이런 내용 몰라도 파마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많이 발라서 열 처리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 다 빨리 버리라니까요.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 후배들 못 이겨먹어요. 자, 그러면 연화. 연화란 연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 제가 오늘 아주 그냥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맛있는 거. 술도 괜찮아. 배부른데. 아니 그럼 뭐 집에 가져가는 거 뭐 다 사줄게. 만약에 대답 못하면 대 나오는 거 다 사줘. 교육비 따블을 내든지. 연화는 모발의 큐티클을 약이 알칼리가 들어가서 열어서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 오, 그래도 제일 길게 얘기했어 지금. 맞으면 박수. 연하란 모발을 연하게 만드는 거. 경제원장님 연하란 어르신 어디에 있는? 모발 안에. 모발 안에 어디? 그럼 경제원장님 연하란 피질에 있는 SS 결합을 절단해요. 요. 여기까지 얘기했죠. 뭐 삐질해 있네. 저 며느님 연하가 뭘까요? 내 친구 그래. 연하 있잖아요. 내 친구.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하가 또 잘 됐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머릿속에. 연하 잘 된 게 뭐예요? 연하 잘 된 게 머리가 흐물흐물. 연하를 더 본다. 더 흐물흐물. 예? 그러면 과연은 너무 노골노골해. 자 얘는 흐물흐물. 자 흐물. 얘는 어떻게 노글노글. 아이고. 자 여기 따님 미용시킬 사람. 엄마 연하가 보여? 흐물흐물. 과연은 보여? 노글노글. 잘한다 참. 자, 안 돼. 그죠? 자, 오늘 이거 오늘 다 정리하고 가자고. 피하지 마. 어차피 내가 미용을 할 거라면 이 파마약을 바르는 이유가 연하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약을 왜 바르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내용에 정리가 안 되니까 내 교육 가기도 무서워 이제. 그죠? 정리합시다. 자, 연화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팔고 있는 파마약의 펌제 종류 헤어살롱에서 쓰고 있는 모든 파마약을 다 정리를 시켜보자고요. 도대체 자 열펌약이 있어. 열펌약 중에서도 건강이 있고 손상이 있고 극손상이 있고 여기서도 또 재밌어. 극손상하고 손상하고의 차이점. 그러면 극손상보다 손상이 세대. 그러면 손상보다 건강약은 더 세.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매진약이 있어. 그러면 매진약하고 열펌약하고 차이점. 쭉쭉 피고 커져가는 거래. 맞죠? 이거 안 돼. 자, 그 다음에 일반 펌약이 있어요. 일반 펌약. 자, 일반 펌약도 건강이 있고 손상이 있고. 그죠? 건강, 손상. 자, 아주 좋아하는 또 중성 펌제가 있어. 더 좋아하는 또 상승 펌제가 있어. 그렇게 비싼 또 무알칼리 펌제가 있어. 그죠?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이게 멀티 펌제도 있어. 참 그렇게 많아. 자, 그러면 파마약은 대부분 이렇잖아요. 어떤 회사든지. 자, 그러면 미용사라면 최소한 일반 펌약하고 열 펌약하고 그 차이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돼지게 맨날 올라더니 그거 안 읽는 사람이 몇 명 있더만 나는 누가 안 읽는지 다 알아. 열 펌약하고 일반 펌약의 차이점.
오늘 아주 제대로 올려놨는데 보건사가 하나도 없어. 바쁜가 봐. 차이점! 식약처. 무엇이겠죠? 고기는 뭐 왔어 그래도. pH. 자, 오늘 이제 결론부터 내린다면 열펌약이 됐든 일반 펌약이 됐든 멀티펌제가 됐든 오늘부로 이 아이들을 딱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파마약, 펌제. 파마약이에요. 그리고 이 파마약이 하는 역할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같을까요? 동일해요. 자, 뭐냐면 열펌약 가지고 일반 파마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기만 해요, 안 되게 돼요? 되는 머리도 있고 안 되는 머리가 있어요. 되는 걸.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일반 열펌약 바르고 갑자기 일반 펌약 받았더니 왜 그 약 바르냐고 또 이제 헷갈려 죽는데 어렵대. 맞죠? 그러면 일반 펌약 갖고 열펌이 돼요, 안 돼요? 안 해봤어. 겁나서. 그죠? 남자애들 한 번도 파마가 안 나오고 금방 풀린다는 모발이 와서 일반 펌한테 죽어라 일반 펌약만 발라. 이 약 바르면 되지. 그리고 매직약은 쭉쭉 피는 약이고 볼륨 매직약은 또 컬을 잡는 약이래. 외워볼 때는 특수 성분이 있는데 볼륨 매직약 안 해. 나중에 봤더니 똑같아. 근데 매직약 갖고 어떤 사람은 또 아이를 또 잘 만들어내. 자, 이런 것들을 오늘부로 다 없애버리자라는 거죠. 자, 이 아이들을 다 파마약이라고 이야기하고 파마약이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 여기 뭐 다 미용사잖아요. 우리 며느리만 빼고. 근데 미용사들이 하는 역할이 일은 똑같죠. 컷하고 팜하고 염색하고. 가끔 두피 문신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런데 각자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파마약도 그래요. 그냥 열펌약하고 매진약하고 일반펌약, 상장펌약, 멀티펌제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은 파마약이 하는 역할은 모피지라는 쪽에 있는 SS라는 절단하려고. 이게 최종 목표예요. 파마약은 하는 역할은 다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이 펌제를 사용하는 미용사가 일반 펌약하고 열펌약하고 명확한 차이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파마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자, 여기 일반 펌약이 있고 여기 이제 열펌약이 있거든요. 열펌약이. 그러니까 내가 요 일반 펌약으로 생산을 하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열펌약을 만들려면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엄격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지. 생산 허가가 나와요. 그 허가를 어디서 받는다고? 식약처. 그리고 파마약을 만드는 생산할 때 내가 일반 펌약으로 만들 거니까 허가를 내주세요.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한 기준. 그죠? 거기에서 일반 펌약하고 열펌약하고 구별이 되어 있고, 파마약 어디를 봐도 반드시 일반 펌에만, 반드시 열펌에만 쓰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파마약을 생산할 때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허가를 받기 위한 그 기준, 그 허가가 났을 때 바코드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요 바코드. 요 바코드만 딱 검색해 보면 누가 언제 물의 양하고 알칼리하고 환원제하고 어떻게 배합이 됐는지 다 나와.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남들 다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 생산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에서 분리가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파마 시장에서 열펌약하고 일반 펌약하고 이 파마약을 사용하는 미용사가 정확한 차이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열펌약 중에서도 극손상하고 손상하고 건강하고 차이점,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 극손상보다 손상이 세고 손상보다 건강이 더 세다라는 거. 근데 센 게 뭐예요? 세. 이래서는 안 된다. 이 파마약을 만드는 미용사가 최소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파마약의 정확한 성격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열펌할 땐 열펌약을 잔뜩 있는 대로 발라가지고 그냥 열 처리하고 그냥 흐물흐물해지면 연화 잘 됐다? 요즘 흐물흐물하게 한번 연화 만들어봐요.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한 방에 가버린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펌이 개발이 됐는지 지금 현재 한 60, 70년이 지났고 열펌이 개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처음에 개발했을 때 그때 그 방식을 어깨너머로 나왔던 그걸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시술하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 모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죠? 이제 염색은 열기구는 이거는 이제 우리 생활이 돼버렸잖아요.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집에 사는 염색 나빠, 헤나 나빠, 칼라 샴푸 나빠. 그래서 나한테 얻는 게 뭐가 있는데요? 집에 사는 염색하고 내가 하는 염색하고 그거 차이점.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고 그 모발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시술을 했는지 내가 다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파마 방법을 내가 딱 입력해야 되는데 일반 파마는 그냥 약 발라갖고 로또 많이 가는 거. 컬만 나오면 끝. 중화하기 싫으니까 피치 컨트롤 덮어하고 그죠? 중간 대칭하기 싫으니까요. 지금 자꾸 모발은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시술을 자꾸 단순하게 빨리 가려고 했던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파마가. 파마가 힘들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저 오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를 들고 왔었는데 야 30살 먹은 이제 탈북 청년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는데 야 그걸 보면서 좀 울컥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먼저 조금 알았던 거 이걸 뭐 내 혼자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 여기 오셨던 분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못 바뀌어버렸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교육을 많이 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기본이 가장 먼저 중요한데 그 기본을 갖추려는 이론을 갖추려는 게 아니고 자꾸 테크닉만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뭘 갖다 바르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는 약으로 하는 거지. 그 크림립 제품이 아니 크림립 제품 백날 천날 발라봐야 이게 파마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파마는 약으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정작 파마하는 미용사가 약 바르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파마 시장의 미래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늘부로 파마 약 이거 다 끝내야 돼. 그 다음에 미용사가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하는 연화가 뭔지 그 개념도 못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파마를 할 거예요. 오늘 그만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해놓고 일단 저 지난주 아주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의외로 또 시술하다 보니까 또 잘 오히려 흡수가 좀 빠르더라고요. 꽉 채워져 있는 분들 이제 막 비움이 중요한 거구나. 맞아요. 반대로 이렇게 가로질러 갈 길을 이렇게 둘러 갈 길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가장 큰 기술은 기본 안에 있었는데 기본은 경력이 많아지면 나는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던 것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경력 상관이 없어요. 아니 요즘에 우리 후배들 보세요. 진짜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20대 후반 30대 중반 요 사이에 와 우리가 몰랐던 모든 지식 알고요. 나를 얼마나 홍보를 잘하는지 지금 저 대통령도 되고 뭐 창시자도 되고 그죠? 아니 선배님들 뭐한대 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리셔야 돼요. 어제 제천에 아주 저는 예전 한 10몇 년 전,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아니 그 원장님 딸내미가 걔 초등학교 때 봤는데 저한테 교육을 들어왔더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진영이 추워. 어떡하지? 끄면 넣고 그죠? 자 근데 걔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들어가서 봤어요. 와 벌써 목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긴머리 창시자, 긴머리 파마 제가 원주가 될 때까지 지 엄마는요 제가 원주 가면 원주 따라가고 충주 따라가고 서울 따라가고 그 극성을 펴더니 이제 자기 걸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한테 이걸 배우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서로 싸워가지고 근데 지금 엄마가 존경스럽답니다. 이제 아마 딸이 형한테 이제 그 생각이 좀 날 거예요. 왜?
자, 그래서 일반 펌작하고 열 펌작하고 차이점 뭐라고요? 명확하게 식약처 생산할 때 허가 기준에서 분류가 있다. 약이 하는 역할은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하지만 약마다의 자기만의 특징이 있다. 성격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을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아주 다 적혀놨다.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정제수.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요거 제가 딱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당장 가져서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을 다 끄집어내놓고 내가 쓰고 있는 파마 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거 정도는 알고 파마를 하셔야 돼요. 제발 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어떤 교육을 가도 계속 나만 답답해. 근데 요즘 우리 후배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처음에 시험을 볼 때 다 이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받았지만 그런 거 없어서도 파마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숨 죽이면 되니까. 이제 그런 뭐가 없어요. 숨 죽여놓으면 또 물어줘야 돼요.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식약처 허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다. 그 기준은 자, 일반 펌약으로 생산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수입이 되고 있는 모든 펌제의 pH는 무조건 9.6 이하입니다. 엄마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며느님이 또 얘기해 주셔야 돼 가면서. 엄마,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수입되는 모든 파마 약의 pH 얼마? 9.6 이하. 9.6 이하. 자, 그러면 열펌약의 pH는 생산업자 네 마음대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펌약보다 열펌약이 좀 더 세다, 강하다. 뭐? 첫 번째는 일반 펌약에 비해서 열펌약 안에 대부분 알칼리가 조금 더 들어있는 것. 그걸 우리는 첫 번째 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열펌약 중에서도 극손상 모발보다 손상약에 첫 번째 알칼리가 조금 더 들어있는 것. 손상보다 건강약이. 그러면 요 무알칼리 펌제는 파마 약에 알칼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약. 근데 우리는 무알칼리 펌제가 기가 막힌 펌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알칼리 펌제가 꼭 건강 모발에 탱날 첫날 바르고 기도해봐요. 하면 안 나와. 극손상 모발에다 열려있는 알칼리가 전혀 필요 없는 모발에만 쓰는 약이에요. 그 좋은 약 아닙니다. 아주 전혀 어떤 모발에는 아무 쓸데없는 없는 파마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반 펌약하고 열펌약하고 생산할 때 허가 기준. 문경 원장님, 일반 펌약의 pH 얼마? 빨리 크게 얘기해. 얼마? 안 들려. 이하. 얼굴은 왜 빨개져? 9.6이다. 며느님, 일반 펌약 pH 얼마? 이하. 저기도 기억이네. 자, 요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환원제라는 게 있어요. 파마약에. 자, 좀 이따 얘기를 들면 환원제는 치료가 있고 시스테인이 있고 시스테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미노산 이름이에요. 시스테인 HCl이 맞습니다. 염산염. 그 다음에 시스테아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민은 요 화학약품인데 10,000가지도 넘어요. 반드시 시스테아민 HCl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거 공부하지 마요. 3가지만 알면 돼요. 파마약이. 그러니까 요 아이를 환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섞어도 되고 다 3가지를 섞어도 되는데 파마약에 보면 먼저 표기가 된 환원제 있죠. 그게 바로 주환원제예요. 그래서 어떤 환원제를 사용해도 상관이, 배합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펌약에는 전체 파마약량의 환원제를 6% 미만으로 배합해라 이거예요. pH는 무조건 9.6 이하로 맞추고 여기에 배합이 되는 환원제 양을 이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전체 환원제 양의 100에 6% 미만으로 맞춰라. 열 펌약은 네 마음대로 pH 조절하고 환원제 양 내 마음대로 넣으세요.
특별한 규제가 없어요. 대부분 여기는요 8에서 10% 환원제 양이. 그걸 우리는 일반 펌약보다 열 펌약이 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알칼리가 좀 더 환원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상모발약 타니까 많이 발라야 되니까. 건강약이 좋아 말 잘 들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공부하셔야 될 건 바로 파마약의 pH를 결정하는 물질은 무엇이고 파마약이라 해야 되는 환원제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거 몇 가지 안 되니까 알칼리 2가지 모노에탄 아미노 알칼리하고 암모니아 이거 2개 외워버려. 제가 다 이제 내일부터 올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환원제, 치오, 시스템, 시스템 다 들어본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의 특징은 근데 왜 얘만 좋아하냐고 도대체가. 왜 멀티컴제만 좋아하냐고. 술 먹어. 술 깬다고. 썩어요.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스테아민 펌제 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발이 딱딱해지니까 안 되잖아요. 이 딱딱한 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술을 해장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한 가지만 갖고 내가 우연히 이 펌제를 써봤어.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 명량. 모든 머리에 다 똑같이 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니 우연히 그 모발에 맞았을 뿐인데 지금 모발에 맞추는 연습을 안 하면 앞으로 더 복잡해진다니까. 파마가 더 힘들어진다니까. 파마하고 어떻게 매출 올릴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 그죠? 한 달에 1,500에서 2,000 정도는 혼자 쳐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동네가 후진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이 파마에 대한 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잘 짜는 동네, 아유 그 동네 장사 안 돼요. 자, 그래서 다른 것은 일반 펌약하고 열 펌약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에서 불과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펌약으로 생산을 하려면 pH 얼마? 환원제 몇 프로 미만?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파마 약의 pH는 얼마고 내가 쓰고 있는 파마 약의 주 환원제는 무엇인지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셨나요? 그럼 파마가 나올 턱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온 게 지금 당연한 거라고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안 원장님 위안 오지 오늘 집 못 일어난다고 그러고 이따 오면 늦게 오면 지가 간 사람은 머리 안 해줘 그래요. 아시겠죠? 생산할 때 허가 기준에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단 파마 약마다 자기마다의 특징이 있지만 파마 약이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 그러면 가장 좋은 파마약은 어떤 약일까요? 가장 좋은 파마약. 지금 시술을 받고 있는 고객 모발에 맞는 약. 그게 1차 도펀지, 재도펀지, 헹구고 나서 다시 바를 건지에 따라서 그 약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미용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약. 제가 써보지 않은 파마약. 저도 못 써. 이게 뭐예요? 미용사가. 제가 진짜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미용실을 운영한다면 저는 파마약을 안 사서도 될 거예요. 그 약 좀 줘봐. 내가 다 테스트해줄게. 짝으로 갖다 줘야지. 그리고 그 어떤 약인지 정확하게 테스트해서 결과만 내줘. 오늘도 어떤 원장님이 제가 이제 연모제 지금 테스트하는 게 있어서 염색약을 줬더니 와 진짜로 우리 원장님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염색약을 그냥 다 써보고 그 분석에 아주 레포트를 내주더라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딱 써보고 이 약의 점도, 유지력, 냄새, 잘 지워지는 거, 뭐 질감까지 다 정리해서 보내주더라니까요. 그런 원장님들은 뭐 재료상장 받으면 재료상 그 새로 나온 거 줘봐. 내가 다 테스트해줄게. 그것만 가져도 쓸 거라는 거죠. 지금 재료상에서 조도 안 쓰고 있잖아요. 처방하는 약들 많죠? 다 끄집어내서 어떤 약인지부터. 자, 일반 펌약, 열 펌약 그대로 인정. 하지만 생산할 때 허가 기준에서 분류가 됐다는 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내가 쓰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이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편집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기준을 몇 번이나 역할을 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역할이란 다 같은데 5강 1분째입니다.
그리고 별로 걸 다 만들어냅니다. 보강률 나빠요. 원장님은 밥만 먹으라면 먹겠어요? 김치찌개 별로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뭐가 이게 뺄 게 있어요. 라고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갖고 요즘에 뭐가 되나요? 한 가지 뭐가 신생물, 건강물, 손상물, 극손상물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들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관계를 나쁜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미용사가. 지금 여기서 뺄 약이 뭐가 있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딱 정해드릴 겁니다. 이러면 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1차 독보 다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것만 필요한 걸 캐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딱 정해드릴 겁니다. 파마 약 요거만 가지면 됩니다. 그 안에서 그거랑 또 이거만 전처리 제품 이게 필요합니다. 샴푸 이런 게 필요하고 클리닉 제품 딱 요게 필요하고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재료상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제가 하는 거죠. 또 질문. 그러니까 파는 사람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골랐으면 돼. 내가 필요한 걸 딱 골라 써야 되는데 갖다 주는 대로 쓰니까 그거 갖다 줘도 못 쓰고 있고. 맞죠? 가장 좋은 약이 어떤 약이지 그 모발에 따라 그때 다른 건데 지금 모발이 복잡하면 약 한두 가지만 절대로 안 돼요. 딱 필요한 거. 근데 뭐가 좋은지 그렇게 시스템이라고 멀티펌정을 지금 잔뜩 사놨잖아요. 다 똑같은 약만. 또 질문. 어디 오신가요? 그럼 일반 펌약하고 열펌약하고 차이죠? 빨리 얘기해. 차이죠? 그거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펌약 그거가 기준으로 바뀌어요. 기준. pH 얼마? 환원제 양은? 열펌약은? 아니, 거기에 대한 별도 구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펌약보다 열펌약 안에 대부분 알칼리하고 환원제가 좀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열펌약 중에서도 이제 극손상모약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펌약 건강모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펌약 건강모보다 열펌약 극손상모가 pH는 더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환원제약은 좀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열펌약하고 일반 펌약가 대화인데 아니 제가 그래서 일반 펌약 약 조금 바르는 게 뭐가 무서워. 원가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결과를 얻으려고 일반 펌약 100g을 발라서 에이서지가 100개가 절단된다면 열펌약은 50g만 발라도 절단된다고요. 왜 이렇게 와? 네, 죄송합니다. 때렸잖아. 그러면 네. 환원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조금 이따 할 건데. 이리 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마약에 보면 정제수만 우리나라 말이고 다 남의 나라 말.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 죽겠는데 파마약 자체가 다 그냥 다 광약품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싫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묻어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판매하는 놈도 몰라. 더 큰 문제는 쓰는 놈도 몰라. 어찌가 맞아. 그걸 이제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비조자님 질문.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강릉 원장님 이해가 좀 됐나요? 저요? 네. 아니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환원제는 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승객들은 그렇게 갔어요. 자, 여기 원장님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쓰는 약들을 다 찍어봤어요. 성분이 뭔지. 네. 근데 진짜로 시스테아민이 처음에는 펌이 잘 나오는데 나중에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테인 네. 그걸로 그러니까 지금 교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걷어내는 그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더블 연화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연화만 갖고도 안 되고 경화만 갖고도 안 되고 연화를 딱딱한 모발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거칠어져 있으면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걸 우리는 뭘 섞어도 한 방에 끝내려고 하니까 죽도 밥도 아닌 게 되버렸던 거죠.
하지만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약을 오늘부터 좀 공부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연천 원장님? 제가 보는 건 다음번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명확한 차이점 정도. 야, 생산할 때 허가 기준에 분류가 돼 있던 걸 오늘 또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거라는 거죠. 조금 그랬구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그건 다음 주에. 오늘은 파마야 공부 하자고. 한 번에 너무 알면 머리 터져.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당연해요. 제가 먼저 기수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D가 2개인 이유가 뭘까요? 적당히 알고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너무 목 찼을 때 미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 미친 여자들이요. 나중에 보면 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진짜로 이대 연대 나온 사람들이 미치지. 그죠? 고졸은 미치는 사람 없어. 너무 많이 알고 그걸 버리지 않아서 잊어버리지 않아서 미치는 겁니다. 자, 일반 펌과 열 펌하고 차이점 생산 허가 기준에서 분류가 된다. 이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열 펌작, 매진작, 일반 펌작, 중성 펌작, 멀티 펌작 이 아이들을 다 두 글자로 줄이면 펌제, 파마약이다. 그럼 파마약이 하는 역할은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하는 역할은 결국은 파마약을 바르는 이유는 SS케랍을 절단하려고 바른다. 그 역할은 다 동일하다. 하지만 SS케랍을 절단하지 않으면 일반 펌이 됐든 열펌이 됐든 매직이 됐든 파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결국은 SS케랍을 절단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이다? 환원제다.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알칼리가 열어준 거다. 모든 파마약이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 단지 그 약마다의 성격이 조금씩 있다.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이제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펌제 구성 성분을 한번 살펴보죠. 참, 그래서 제가 어제도 참 얘기했지만 이렇게 파마약을 분석해주고 이렇게 공부시키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나 봤더니 저를 디스한 놈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강사하면서 뭐 강의를 뭐 이론으로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애들 있잖아요. 왜 지가 먼저 죽어? 지가 못하는 걸. 그리고 우리나라 파마 강사들 중에 제가 써놓은 이론하고 제 책을 안 본 놈이 있을까요? 그죠? 저는 그래도 속으로 야 우리나라 파마 아니 좋아 전 세계 파마 강사 중에 책을 5권 쓴 놈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한번 써봐. 쉬운가? 진짜로 써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책을 썼는가 봤더니 제가 궁금한 건 저는 못 참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저 혼자 갖고 있었던 게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다. 그럼 나중에 제 아는 형이 그냥 매일경제신문에 그 기자로 있던 형이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글이냐?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제가 요즘에 하는 내용인데요. 야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어 없는 거? 다 있죠. 야 이거 가져와 내가 책 만들어줄게. 그렇게 나간 게 아까 1편이에요. 진짜 제가요 진짜 파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풍문고하고 교보문고를 가서 파마 책을 다 뒤져봤어요. 없어. 모발을 공부하고 싶어서 모발 공부 책을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있는데 다 똑같아 내용이. 다 그대로 벗겨졌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파마약을 바르면 SSK가 절단되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SSK를 절단하는 게 환원제인 줄 다 알아. 근데 환원제가 어떻게 귀신같이 SSK를 찾아 들어가는지. 제가 맨 처음에 궁금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정말로 막 소름이 끼쳤던 게 시스테인을 알고. 야 사람 머리카락에도 시스테인을 뽑아서 다시 사람 머리카락으로 집어넣더라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던 게 본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테인을 만나서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스틴이 되잖아요. 또 시스틴은 시스틴하고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 시스테인이 자기도 SS케압이 되고 싶어서
똑같은 물질 안에 다 달라붙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로또로 말아버리고 그 환원제를 밀어내고 있더라니까요. 야,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이 공부할 가치가 있구나. 그때부터 파마에 관련된 서적이라는 서적은 다 찾아봤다니까요. 없어 우리나라에. 일본에 딱 하나 있더라니까요. 옛날에 신비호라고 하죠. 거기에 마르셀이라는 잡지가 유일하게 파마약, 염색약,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매니큐어, 클리닉 제품, 모발 생리를 13년 동안 다뤘다. 그 책을 제가 창간에서 폐간할 때까지 13년 동안 제가 완독을 했어요. 그 결과 이 책이 제 책이 나왔던 겁니다. 아,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파마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뭔가 제가 이제 아사모라는 아이론을 사랑하는 모임을 가져서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을 시켰는데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이거 기록을 어떻게 모발을 모르니 파마약을 모르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기록을 계속 쓰면서 저도 모르게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카카오솔에 제가 20몇 년 전부터 그 내용을 올렸던 거. 그 제 카카오솔을 우연히 제 아는 형이 본 거. 그래가지고 첫 번째 책을 딱 만들어 놓고 2시간을 고민했다니까요. 야, 이 책이 나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이게 나갈까? 쪽이나 팔지 않을까? 그냥 엿장사 저 회지 줍는 아저씨 불러서 이게 다 버려버릴까? 그러다가 진짜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어요. 10통 약 썼는데 사실래요? 그 책을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날 200권이 나갔어요. 35,000원짜리. 그 뒷날 200권이 또 나갔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제 책이 한 3만 권 나갔어요. 싸기나 해요? 35,000원 책이. 책방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쓴 저기가 출판사에서 웃긴다고 그래요. 이 책이 왜 나가? 근데 책방에 가다 보면 한 명도 안 사요. 그렇게 비싸죠. 근데 안 비싸죠.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을 그 35,000원에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책 한 권이 딱 나가니까 제 목까지 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하나 더 써볼까? 이렇게 나가는 게 딱. 그럼 미용사들이 쓰고 있는 파마, 염색,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다 분석해볼까? 그럼 미용사가 볼 수 있는 모발 책이 없네? 저기 있네, 저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모발의 특별함.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저 이제 진짜 고향 친구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나와봤더니 친구들이 저를 자랑하고 있는데 야, 내 친구 중에 책 5권 쓴 놈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야, 아직도 한강 넘어가고 파마 강사로 하고 다니더라. 제가 얼마나 못 받은 거예요. 이걸 하니까요, 기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놈들이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도 않는 놈들이 저를 디스를 해요. 단 제가 미용실을 안 해봤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왜 미용실을 해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교육받아? 내가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뭐요? 가장 오래 하는 이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 미리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병원장님아, 난 17년,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약 바르는 연습해야 되고 머리가 나 있는 방향 절대로 기부자고 땡기면 안 된다. 한두 번에 끝내야 된다. 모발 누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몽둥이 들고 제가 때려가면서 가르쳤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 저를 알아본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 거 봐요. 웃겨 죽겠다. 그 사이에요. 어르신이 되더라니까. 어르신 운전하는 차 뒤에다 왜 어르신이냐니까 50 넘어서 나 우리 원장님 50대다는 거 깜짝 놀랐어. 30대 초반에 본 것 같은데. 애기 때 봤는데 어르신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더 가기 전에 그죠? 최소한 미용사라면 내가 약을 왜 바르고 내가 쓰는 어떤 약인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렵게 가지마. 이것만 알면 돼. 자, 펀데 부담 성분 이걸 보면 제일 먼저 파마 약에 제일 먼저 적혀있는 게 뭐든가요? 정제수. 그러면 이 파마가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수가. 그럼 약이 왜 들어있을까?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화학약품에 제일 먼저 적히는 게 뭐죠? 청제수. 아니 모발을 부풀리려고 어렵게 가지 마요.
그러면 파마약의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바로 알칼리가 어떤 알칼리가 배합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알칼리 두 가지만 공부하세요. 모발에 오래 착용하는 모노, 에탄올, 아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알칼리.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파마하고 나서 쿰쿰한 냄새가 나. 볼 것도 없어. 알칼리 작용 시간이 길어. 그러면 이 약은 반드시 알칼리에 의한 과연화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건강물은 무조건 이 알칼리를 배합되는 펌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작용 시간이 짧아. 바로 이제 암모니아. 암모니아나 암모늄이나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가격도 모노에탄올 아민보다 암모니아가 비싸고 알칼리 작용 시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알칼리에 대한 과연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딱 이렇게 됐으면 야 이거는 손상보관용 약이구나. 그냥 바로 알아챌 수가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 그래서 물의 양과 알칼리에서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pH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pH가 얼마인지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 알려고는 안 하냐고요.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다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맞죠? 그래서 요거 알칼리는 두 가지. 모노에탄올 아미노 알칼리하고 암모니아라는 알칼리. 제가 이제 내일부터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pH는 그러면 거래하는 제조상을 불러서 이 약을 내가 앞으로 계속 쓸 건데 이 파마약의 주 알칼리는 무엇이고 정확한 pH는 무엇인지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약 바꿔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대신 정확하게 알아오라 하세요. 그것도 싫으면 요 뒤에 표기성분 있죠? 오강열 전화번호가 여기 다 적혀있어요. 전화해서 내가 주는 하해로 이 펌실의 pH가 얼마며 어떤 알칼리가 배합이 됐는지 물어봐요. 이번 기회에 남의 약 알 필요도 없어.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야.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환원제.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환원제는 수소, 원소교로 H, 수소를 발생을 시켜서 SS결합을 절단시켜주는 물질이에요. 환원제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치료. 그런데 치료라고 적혀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치료는요. 치료 원액을 머리카락에 발라버리면 모발 박살납니다. 다 부서져요. 치료 원액은 수도 파이프 녹이 쓰잖아요. 녹을 제거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 모발에 염색을 달려있던 모발에서 녹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녹을 제거하는 세관제로 쓴다니까요. 그 모발에는 아주 명약은 치료라고요. 그 엄한 약을 쓰니까 그게 제거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누적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더 누적이 되면 그 모발 집에서 드라이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옛날에 탄머리가 다 보였는데 요즘에 모발을 딱 겉에 보면 안쪽에서 뭔가 이가 알을 낳은 것처럼 하얀 점 하나씩 딱 박히는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누적되어 있는 게 열기 부위에서 모피질이 타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놈이 누적이 돼 있어요. 철성분이. 그래서 치료는 원액을 쓰는 게 아니고 치료에 모노에탄올 아민이라는 혼합해서 치료의 pH를 6에서 6.5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에탄올 아민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에탄올아민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가 바로 이 에탄올아민 치오의 정확한 화학명이에요. 근데 치오 요것만 찾고 그 앞에 에탄올아민이 배합이 됐는지 치오를 응원해주는 시간이 긴 놈. 그 다음에 암모늄 치오 글라이 콜레이트. 치오는 암모니아를 혼합해놨는지 환원제로 에탄올아민이라는 작용 시간이 긴 에탄올아민을 치오에 혼합했는지 암모니아를 혼합했는지 따라서 그러면
에탄올아민 치오클라이콜레이트, 모노에탄아민 이게 보면 볼 것도 없이 아주 건강 모발인 약이에요. 그러니까 치오는 두 가지, 암모늄 치오인지 에탄올아민 치오인지. 그것도 구별하기 싫으면 그냥 치오만 찾아. 뭐 제가 써보니 암모늄 치오나 에탄올아민 치오나 뭐 그다지 나중에 더 복잡하게 디암모늄, 디치오 뭐 별로 게 다 나와 있어요. 아 치오 그냥 머릿속에 넣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테인. 자 환원제는 시스테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스테인 뭐라고요? HC. 아이고 그래요. 염산염. 사람 머리카락이나 돼지털이나 새 깃털에서 추출한 새 깃털 그거를 다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시스테인을 뽑아서 다시 머리카락에서 주변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테인 아민 HCl 이 아이를 통틀어서 환원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치오나 시테나 시스테하면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들이다. 하지만 파마에서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 수소기라. 그 중에서 분자 구조가 키가 가장 작은 게 바로 시스테아민. 그 다음 작은 게 바로 분자량 91 정도. 시스테인 121. 이 시스테아민이 무알칼리펌제나 중성펌제로 수익이 됐던 동기. 키가 작으니까 잘 개구멍 속으로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칼리향을 적게 넣고 시스테아민. 저 중성펌제, 산성펌제. 그런데 이 시스테인은 가격이 제일 비싸. 그리고 분자 구조도 제일 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치유가 가장 많이 쌌거든요. 100% 화학약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인들이 시스테아민을 좋아하다 보니까 시스테아민이 제일 비쌌는데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얘가 가장 싼 놈이 됐고 얘가 가장 비싼 놈이 돼버렸어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GMT나 이런 거 사지 마요. 락톤티올이나 쓸데없는 거 사지 마요. 다 말장난이에요. 그냥 치료, 암모늄 치료에 들어가면 치료, 그 다음에 시스테아민이나 시스테인 요 정도만 갖고 있으면 파마 다 끝나요. 지금 파마 약이 없어서 파마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내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든 파마약에 일반 펌약이 됐든 열펌약이 됐든 물, 알칼리, 환원제 요게 전체 파마약의 90에서 95%를 차지하는 겁니다. 일반 펌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화를 공부하려면 파마약을 모발에 바르잖아요. 파마약에 제일 많이 들는 물질 물, 알칼리, 환원제니까 요 세 가지가 모발 속에 들어가면 모발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게 바로 연화가 잘 된 거고 파마약에 배합된 어떤 물질이 모발 어느 구조를 건드렸을 때부터 모발이 과연화에 속하는지 여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마약에 보면 반드시 세틸알코올이라는 물질이 꼭 배합이 됐을 거예요. 바로 이 세틸알코올이라는 물질은 파마약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파마약에 보면 약 한 2, 30가지 물질이 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파마약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이 한 가지로 섞어 놓는 것, 그것을 계면활성제라고 해요. 파마약의 가장 대표적인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무슨 향료, 치뿌리 액기스, 무슨 감초 액기스, 개뿔 치뿌리 액기스 갖고 뭐 파마약에 무슨 역할을 할 건데? 그 다음 색소, 향료, 방부제 이런 것들이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자체 수분량 점도를 보고 그러면 크림약이 좋아요? 물약이 좋아요? 그때 크림약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약을 정확하게 도포할 수 있고 모발이 흡수할 수 있고 더 많이 도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침투 속도는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크림약으로 큐티클 정리하고 모발 방향 변화시켜주고 액상약으로 빠르게 침투시켜주면 되잖아요. 그 차이. 근데 처음부터 액상약 바르면 다 흘러내리고 원하는 약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일반 파마가 됐든 열 파마가 됐든. 그런데 이런 약 바르는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병원장님 와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짜 약 바르는 게 쉽지 않대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안 해본 거라서 그래요. 파마는 약 바르는 기술이라니까요. 지금 어떤 강사가 파마는 약 바르는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마약은 빨리 그냥 1분 만에 발라버리는 거예요. 안 먹으면 10차례 하면 되지? 냅치워.
지금 다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발 하나가 지금 다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연어가 균일하게 될 건데?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데를 쫓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제가 울산 어디에 갔지? 깜짝 놀랐어요. 파마약을 1분 안에 바르는 신기를 보여주겠습니다. 파마약을 이만큼 펴놓고 다 닫아놓고 다 발라시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히요. 그래가지고 파마 빨리 끝내서 물론 그게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과연 진짜 요즘 고객들이 원하는 좋은 파마를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자꾸 이렇게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마케팅도 참 다양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 알칼리 하는데 그러면 파마에서 물이 하는 데까 알칼리가 하는 데까 하는데가 하는 데까 수소계나 미용계나 SS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계나 미용계나 SS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거까지만 이해하면 파마 끝. 뭐 더 알아서 어디에 쓸 거예요? 진짜 강의를 할 거라면 저를 찾아오세요. 강의할 수 있는 제가 교육을 다 시켜줄게요. 근데 제가 진짜 이 강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인성도 중요하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장님을 여기서 끌어안잖아요. 우리 미용기가 어떠냐면 저기 해운대 가면 둘이 애를 낳았어요. 이게 자기가 관리가. 제가 되도록이면 교육을 끝내고 제가 교육 끝내고 우리 미용인들하고 디프리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한 강사죠. 술이 웬수요.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술을 한 번도 그 이후에 취하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우리 그 헤드라장국 그 친구하고 그 친구 7명이서 술을 먹는데 사다리가 있더라고. 사다리는 2발로 타고 4발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는 4발로 2다리로 사다리를 걸어가는데 내 친구들은 그 사다리를 걸어 올라가더라고. 그때 제가 술을 깼죠. 횡단보도. 횡단보도 그게 제가 사다리인지 개가니까 애들이 저를 보고 웃더라니까요.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은 일을 제가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제가 제 고향을 떴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생명부지 청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네가 여기서 사업도 잘하고 잘하던 놈이 왜 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될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결정적으로 초등학교 딱 입학을 그때 야 조금 더 그 충청도는 벗어나기 싫고 어디냐 그랬더니 저 청주 그때 처음 지구 들어가봤어요. 거기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잘 하던 사업 다 접어버리고. 진짜 그때 제 스스로 충격이었었어요. 야, 횡단보도가 그게 사다리인 줄 알고 켜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박수치고 난리를 치더라. 나는 잘 올라간다고 빨리 올라간다라고 나는 박수치는 줄 알았더니 그때 딱 술이 깨버렸잖아요. 얘들은 왜 걸어갈까? 내가 미쳤더라고. 정말. 그래서 진짜 우리는 여자이기 전에 남자이기 전에 이게 좀 먼저 그쪽에 엉켜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 관리 잘 할 수 있는.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여자든 남자든 항상 키워주고 싶은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안 돼요. 1박 2일 뭐 3박 4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같이 그냥 풀로. 그래서 12년을 타니까 145만 킬로를 타더라니까요. 차를. 중국도 아니고 한국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고가 없더라고요. 노루 7마리 잡았어요. 제가. 제 차를. 꽁 2마리 잡고. 고속도로 막 가는데 뭐 빵 유리가 깨져요. 서봤더니 꽁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꽁 2마리 잡고. 지금도 유리 2방 깨졌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이렇게 다니고 그냥 어르신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인쇄 수입이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수입이 되니까 그만둬야 될 나이가 됐는데. 아니 학원이 아니라 책 판매로 해서 인쇄 수입을 늘어나는 거죠. 책 관리는 제가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 몫이. 아니고. 그게 다 저기 해줬어요? 승계해줬어요? 아니요. 그리고 같이 쓰시잖아. 그래도 맨날 징징거려요. 여자들은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누나 왜 그래 여자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겨? 그냥 그렇게? 할수록 더 지랄인 걸 왜 그래요? 갱년기요? 그럼 갱년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가? 저기까지 가? 안 그런데- 쉬어요? 네? 안 쉬어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되는 게 질문.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모노에탄올 아미노는 알칼리, 암모니아라는 알칼리, 물, 그 다음에 환원제, 에탄올아민 치워, 암모늄 치워, 실세인, 실피아민. 제가 자세하게 다 올려드릴게요. 나는 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거든. 여기를 봐. 다 적혔어 이 안에. 그 책상은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거 뭐 필기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도 여기 아주 분자 구조까지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필기 안 해도 돼. 필기 안 해도 돼. 있으면 뭐래? 나중에 다 적어놓고 하는데 핵이 여기 다 있는 거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적으라는데 어렵대. 자 아시겠죠? 요것만 자세하게 하고 요 내용을 제가 딱 이런 내용만 올려드릴게요. 그러시겠죠? 오신다고 했었으니까 우리 계란 하나씩 까먹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5분 하나씩